썰전보다 더 독하고 강한 정치권에 쏟아진 말들을 정리해봤습니다. 4위부터 볼까요? 최서원이 고위공직자. 여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정의당 대선 주자들도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특히 이정미 전 정의당 대표. 언론의 권력 감시와 비판을 막아설 독소 조항이 가득하다며 이 이름을 꺼냈습니다. 최서원. 민주당은 고위공직자와 대기업 임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니 괜찮다고 했지만 최서원 씨가 고위공직자였느냐라고 따졌습니다. 대부분 비선 실세는 고위공직자도 대기업 임원도 아니고 이른바 측근이죠. 측근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게 함정이란 얘기입니다. 3위 볼까요? 윤석열, 빈곤과의 전쟁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대선 주자 비전 발표에 참석한 윤석열 대선 예비 후보. 저는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무너진 서민의 삶을 회복시키겠다면서 한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비전 발표회라지만 정말 비전만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윤 후보 오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죠. 원가 주택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이 싼 값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 글쎄요, 모든 대선 주자들이 이제까지 했던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하겠다겠죠. 2위입니다. 김재원 입 못 막으면 누구 얘기일까요? 직접 돌아보시죠. 입을 좀 막을 필요가 있다. 저런 식으로 당에 해악을 끼치게 되면 경선뿐만 아니라 본선에서도 저건 치명적으로 당이 힘들 수가 있다. 징계를 해서라도 대선 끝날 때까지 입을 좀 막아야 되겠다. 최근 김재현 최고위원은 한 유튜브에서 홍준표 의원이 대선 후보가 되면 큰일 난다고 말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입을 막아야 한다는 홍준표 후보의 의중이 반영된 걸까요? 오늘 김재현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홍준표 의원 관련 질문에 입을 닫았습니다. 자, 1위는요. 뭣도 모르는 국경 없는 기자회. 뭣도 모르니까 국제언론감시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한 걸 두고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한 말입니다. 국제기구인 해당 단체가 우리 사정을 어떻게 아나라고 묻기도 했는데요. 자, 그러면 과거 국제사면위원회나 국제노동기구의 의견을 많이 전했던 민주당은 뭣도 모르고 한 걸까요? 자,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은 무엇인가요? 예, 제작진이 일단 자의로 4개의 좀 논쟁적인 썰들을 뽑아봤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좀 택하셔서 썰로 논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혜진 의원님이 한 3개는 뽑고 싶은데 예. 하나밖에 못 3개나요? 뽑는데 아쉽네요. 네. 예, 아유, 준비 잘하셨어요. 예. 그중에 하나만 뽑아서 좀 더 얘기를 해주시죠. 1번이 낫죠, 아무래도. 1번, 예. 1위.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뭣도 모르는 국경 없는 기자의 송영길 대표가 한 말이죠. 예. 오늘 한 얘기입니다. 송 대표님이 이제 당 대표 되시고 나서 조금 스타일이 변화가 온 것 같아요. 말을 쉽게 예. 이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쉽게 하시다 보니까 툭툭 튀어나오는 말씀들이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예. 예, 뭣도 모르는 국경 없는 기자회. 국경 없는 기자회는 제 기억에는 민주당이 야당할 때 가장 많이 인용했던 국제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 이래서 안 되는 거야. 예. 그래서 그 이명박 정부 이래서 문제 있는 거야 하면서 인용하실 때 제일 많이 하신 것 중에 하나가 국경 없는 기자회 또는 좀 전에 그 우리 언급을 하셨지만은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국제사면위원회, 국제사면위원회. 그다음에 ILO 요즘도 집권하고 나서도 좀 문재인 정부 그 업적을 치적을 이야기할 때 외국 기관들의 통계를 인용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는데 느닷없이 저 사람들이 국내 사정은 뭘 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좀 아닌 것 같고 그 전에 어젠가 말씀하셨나요? 오늘.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야당이 반대하는 거 언론재갈법이다, 언론 압살법이라고 반대하니까 우리 당이 반대하니까 국민의힘은 맨날 야당만 할 건가? 자기도 여당 될 때를 생각해야지. 그 말씀 듣고 우리 대표님이 역시 민주당의 이 전략을 그대로 노출시켰구나. 민주당이 생각하는 언론 재갈법, 언론 탄압법은 그거구나. 언론이란 거는 언론은 원래 야당하고 똑같은 기능이 비슷하거든요. 예. 권력에 대한 비판, 감시, 견제 기능인데 저 송영길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거는
여당이 돼 가지고 쓰기 좋은 그 정권의 나팔수로 그 언론을 만들려고 이 법을 만드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쓰고 넘겨줄 테니까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또 그 언론을 예. 그렇게 좀 나팔수로 써봐라. 이 말씀을 그냥 대놓고 해버리셨어요. 근데 제가 그 조혜진 의원님의 말씀을 꼭 송영길 대표에게 전하겠습니다. 예.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 그리고 과연 언론의 자유를 그 어떤 방식으로 유지하고 침해하는지에 관한 여러 가지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전하겠습니다. 예, 언론중재법 얘기도 뒤에 또 나오니까. 저는 그 두 번째 김재원 입 못 막으면 예. 정말 이게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홍준표 의원님께서 예. 정말 이제 중심을 잡으시고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셨다. 그리고 지지율이 15%가 딱 되니까 이제 중심을 잡으면서 넓게 보는 시야가 생기면서 딱 타겟을 김재원 의원으로 잡으면서 김재원 의원 입 닫아야 딱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보더라도 김재원 의원이 최고위원 전에는 그러지 않으셨는데 최고위원 되면서부터 종편과 방송에 나가시면서 예능을 너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과거에 홍준표 의원이 되셨어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과거의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김재원 의원의 입을 못 막으면 문제가 생기겠다. 그런 취지가 있지 않았나. 예. 사실 뭐 아까 들으면서 얘기하셨는데 사실 과거에는 이제 홍준표 의원의 막말이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의 입을 문제 삼은 또 그런 변화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상전벽해죠. 상전벽해. 중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자로 말하면 장강후랑 최전랑. 우리말로 하면 예. 장강의 우리말로 해주세요.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낸다.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제 그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런 이제 그 지적을 많이 받았던 이제 젊은 시절에 홍준표 예. 대표가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홍 대표님이 그러니까 저 김정은 의원 입을 참 감당하기 어렵다. 김정은 의원 입이 부담스럽다고 느낄 정도로 이제 뒤에서 밀려오는 물에 의해서 앞에 물이 이제 밀려가는. 과거의 홍준표 의원의 역할을 지금 김재원 의원이 하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썰픽 두 분 얘기 들었고요.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주제는 언론중재법 미뤄진 강행으로 잡았습니다. 자, 사실 지금 전국의 최대 이슈는 언론중재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언론인 저희도 뭐 하나의 당사자인데 먼저 국회 본회의에서 오늘 강행 처리가 예상되는데 절차상의 문제로 일단 30일로 연기하는 걸로 여야가 합의했는데요. 관련 주요 인사들의 발언부터 듣고 가겠습니다. 언론재갈법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뻔합니다. 권력의 비리 절대 보도 못하게 막겠다는 것입니다. 이 정권은 계속해서 독재를 향해 치달을 수 있다고 하는 자신들이 영구 집권할 수 있다고 하는 흉계가 이 언론재갈법에 숨어 있습니다. 전원위원회 소집을 의장에게 요청하려고 합니다. 왜 이 언론중재법을 추진해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면서 또 그 법의 내용을 좀 더 보강할 부분이 있으면 보강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언론중재법 사실 어제,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죠. 법사위를 통과했고 지금 강행이 되고 있는데 30일 날 처리할 거다라고 여당 입장인데 분위기는 오늘 박주민 의원은 인터뷰에서 뭔가 숙고의 시간을 갖겠다 이래서 정말 숙고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절차상 미뤄지기만 한 건지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민주당 입장은 뭔가요? 민주당은 뭐 윤호정 원내대표가 얘기했듯이 예. 그 문체위 법안 소위에서도 그랬고 전체위에서도 그랬고 해당 법안이 가지고 있는 뭐 지적하고 있는 여러 독소 조항이라든지 언론의 자유, 그다음에 권력기관에 관한 감시와 비판, 그리고 권력자에 대한 단호한 입장 이런 부분들을 그 비판에 대한 언론의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잘못된 뉴스, 가짜 뉴스, 악의적인 보도, 악의적인 편집에 대한 부분들을 제어하고 그것이
개인과 집단에게 미친 피해에 대해서 배상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큰 방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하게 좀 논의를 하면서 조정을 하고 진행하는 과정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는데 최종적인 의결 과정이 진행했다라고 봅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도 국회 전체 회의에서 전원회의라든지 본회의상에서의 토론을 통해서 저는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해 나가겠다. 그런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언론 중재법, 언론 재갈법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는 가짜 뉴스 잡는 척하면서 언론 때려잡는 법 같아요. 이 법을 보면서 생각나는 게 1985년도에 50 전두환 정권이 추진했던 학원안정법입니다. 그 당시에 정권을 향해서 반대 투쟁이 막 쏟아져 나올 때입니다. 학원과 재활을 중심으로 해서 그거 진압하려고 학원 명분은 그냥 학원 안정시킨다고 했는데 그 법을 강행을 했습니다. 지금 이 법은 권력 비리 보도가 막 터져 나오니까 저기 대선 앞두고 또 정권 교체 앞두고 그거 틀어막으려고 하는 것이고 둘 또 비슷한 거는 그 당시에도 학원 안정법에 대해서 민정당 내부에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종찬 원내 총무 그리고 누군지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사무총장 이한동 사무총장 이런 분들이 반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이 그 두 사람 갈아치우고 당직 갈아치우고 그냥 밀어붙였어요. 지금 민주당도 이거 민주당만 그 밀어붙이는 거지 바깥에 좀 전 정의당 그다음에 뭐 민주당하고 이렇게 거의 뭐 한 몸이나 마찬가지 민원연이나 언노조도 다 반대해요. 그 기자협회도 진보 성향인데 그거 다 반대해요. 민주당만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그것도 비슷해요. 50 정권하고. 그런데 다른 점이 그렇게 하다가 민심 위반이 되고 권력 누수가 생길 것 같으니까 전두환 대통령은 그래도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포기했어요. 그래서 그 바람에 사실은 그 밀어붙였으면 6.29가 2년 전에 그 땡겨서 6.29가 났을 거예요. 근데 그 바람에 그래도 2년 더 미뤄진 겁니다. 민심을 일단 받아들였기 때문에. 근데 민주당은 지금 안 받아들이고 계속 밀어붙여요. 밀어붙이는 게 저는 저는 민주당이 저는 자살행위라고 봅니다. 이거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안하고는 틀려요. 그렇죠. 이거 밀어붙였다가는 제가 볼 땐 정권이 그러니까 뭐 의원님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취지에서 아주 만약에 이 언론중재법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했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를 제가 보기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조항 중에 그렇게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덜어냈고 그리고 그러면서 합의를 위한 노력을 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정치 권력,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나 국가기관, 그다음에 정부 기관에 대한 비판적 기사에 대한 청구권은 없는 거고, 그다음에 경제 권력도 마찬가지고, 또 현직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아까 최승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한 기사와 사진 그리고 비판적인 논평 이런 것 전체를 막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 언론중재법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조금 더 토론의 과정이 필요하면 전 본회의 전원회의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숙려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면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법이 최초에 추구했던 부분들은 저는 대통령을 옹호하거나 그럴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잘못된 지점이나 집권 여당이 잘못한 부분은 언론이 가지고 있는 기능으로 단호하게 비판하는 것이 전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간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법대로 하면 그걸 못해요. 저는 현재 법으로 해서 사실에 근거한 그 풍부한 내용과 기사는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럴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점점 있습니다. 근데 취재도 안 되고 취재도 안 되고 보도도 안 되고 국민들의 제보도 안 돼요. 한 예를 말씀드리면 저희도 뭐 최근에 언론중재위원회에 걸린 게 하나 있거든요. 누가 제소를 해서 모 전직의원께서 제소를 해서 걸린 게 있는데 법적으로는 뭐 저희가 볼 때 저희가 맞는 것 같은데 틀린 게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제소를 해서 받아들이면 저희가 또 대응을 해야 되고 복잡해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언론단체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들이 그런 거거든요. 현행법에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 법이 도입되면은 꼼짝 못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위축될 우려는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제 얘기로 하긴 그렇고 여러 언론단체에서 그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 충분하게 저는 극단적인 형태로 그런 부분들은 유효하고요. 예. 또 다른 면에 있어서는 가짜 뉴스나 악의적인 편집이나 보도에 의해서 피해를 받았던 사람들이나 회사, 단체들에 대한 구제가 너무 적었다라는 거예요. 특정 언론의 한 기사에 의해 잘못된 기사에 의해서 멀쩡했던 회사가
사실 망했던 경우도 있고 또 아주 개인이 일부입니다. 아주 일부. 개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이 됐는데 나중에 사실이 아닌 거로 판명이 되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무너진 경우도 상당히 많았는데 실제로는 그런 과정들을 언론의 자정적 기능으로 충분하게 해 나갔으면 이런 경우가 없었다라고 보는데 그런 좀 정점이 좀 있었다라고 보고요.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언론의 자유, 그다음에 언론이 가지고 있는 기능 이런 부분들은 저는 100% 보장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언론은 기본적으로 본인들의 사명도 그렇고 일하는 보람도 그렇고 힘 있는 사람들, 거대 권력, 주로 이제 정치 권력이죠. 물론 경제 권력도 있고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보람을 느끼고 그 때문에 때로는 뭐 모든 걸 다 걸고 싸우기도 합니다. 나머지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뭐 힘들게 하거나 정통 언론은 뭐 사회비 언론은 그런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정통 언론은 그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민심이 그 사람들이 독자고 민심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대변하는 거지. 대변해서 그 사람들이 억울한 거 말 못할 것 같아 대변해주고 그 대신에 그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권력을 비판하고 견제하고 감시하고 이런 건데 그 하다가 보면은 조금 몇몇 사람들 이게 억울한 일이 생긴 거 그걸 핑계로 해가지고 언론의 본래의 기능, 힘 있는 사람, 권력자들을 비판 견제 감시하는 이 기능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사법적인 기능에서 과연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본질적인 부분과 부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법적인 부분으로 가면 그건 제가 보기에는 다 구제가 됩니다. 지금 형법에도 언론에 의한 그 명예훼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징역 3년 뭐 벌금 700만 원 이하 또는 징역 7년 벌금 1,500만 원 이하가 있는데 그 구성 요건은 손댈 필요 없습니다. 벌금을 좀 더 높이고 거기다가 이제 징벌 배상제를 합리적인 법의 안에서 도입하면 되는데 그건 도입 안 하고 완전히 법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죄를 수백 수천 가지를 새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게 큰 경우까지 확산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언론의 기능을 제대로 해서 사실에 입각한 보도 그리고 가짜 뉴스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고 물론 권력과 경제 권력과 정치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반드시 제가 보기에는 유지되고 보존돼야죠. 지금 뭐 김영진 의원이 보시기에는 오늘 새벽 법사위를 통과한 안이 일부 수정 가능하거나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 과정이 있는데 사실 절차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진전된 사안이라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좀 지도부끼리의 서로 논의가 좀 필요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민주당 이 법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안에서도 지금 부메랑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네. 이건 우리가 얻어맞는다. 우리가 큰일 당한다. 민주당을 사랑하는 당의 원로들이 그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